7년 전 한마디가 기적이 됐습니다. 영국 코츠월드 시골 마을, 120년 된 석조 주택. 70년간 추위 속에서 살아온 노부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며느리가 7년 전 북촌 한옥에서 시어머니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를 기억했거든요. 영국에도 이런 온돌이 있으면 좋겠어요. 70세 생신 선물로 찾아온 한국 시공팀 5명. 일주일 만에 천년 한국 기술이 영국 땅에 뿌리내렸습니다. 관절염이 사라지고 전기료는 35% 줄었으며 마을 전체가 온돌을 신청했죠. 이 감동 실화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한국 최고, 더 알고 싶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지윤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 여자였죠. 그런 제가 영국 남자 제임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년 전 27살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처음 맞이했어요. 결혼식을 위해 영국 코츠월드에서 한국까지 오신 거였죠. 시부모님은 당시 63이셨습니다. 시아버지 데이비드는 은퇴한 교사셨고 시어머니 캐서린은 평생 간호사로 일하신 분이셨어요. 두 분 다 한국은 처음이셨죠.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두 분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기심 반, 긴장 반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께 한국 전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기와지붕 처마들을 올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름답구나. 제임스가 통역해줬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옥스테이 숙소에 도착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나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죠. 시부모님이 방 안을 두리번거리셨어요. 침대가 없었거든요.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바닥에서 자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전통 방식이에요. 온돌이라고 해요. 바닥이 따뜻해서 편하실 거예요. 두 분은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게 당연했죠. 저녁을 먹고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아궁이는 아니었지만 보일러를 켜셨어요. 한국은 지금도 대부분 온돌을 사용합니다. 아파트든 주택이든 바닥 난방이 기본이죠. 현대식 보일러로 온수를 데워 바닥에 깔린 파이프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1000년 넘은 온돌 원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발을 디뎠습니다. 오, 놀란 표정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요. 시아버지도 손으로 바닥을 짚어보셨죠. 정말 이상하네요. 공기는 시원한데 바닥만 따뜻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이에요.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과 사람을 직접 데우는 거죠. 그날 밤 시부모님은 온돌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저와 제임스는 옆방을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님 방문을 두드렸죠.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는데 표정이 환했습니다. 지윤, 정말 잘 잤어요. 이렇게 편한 잠은 오랜만이에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허리가 안 아파요. 신기하네요. 조식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닥 따뜻함 정말 신기해요. 몸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영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7년 뒤 제가 그 말을 실현하게 될 줄은요. 경복궁과 인사동을 구경하며 시어머니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온돌이 정말 좋더라. 우리 집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온돌 없인 못 살아요. 아파트도 집도 심지어 찜질방도 온돌이에요. 시아버지가 감탄했죠.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지는구나.
결혼식을 마치고 시부모님은 영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할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특히 그 따뜻한 바닥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두 분께 그 따뜻함을 다시 선물하고 싶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보며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 특히 온도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언젠가 영국집에도 온도를 깔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가 난리 나겠는걸요. 그때는 농담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뒤 그 말은 현실이 됐죠. 그리고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제임스는 IT 회사를 다녔고 저는 한국 식품 수입업체에서 일했어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죠. 주말마다 시댁에 들러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츠월드까지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재택근무가 시작됐고 도시 생활이 답답해졌어요. 제임스가 제안했죠. 부모님 댁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집도 크고 정원도 있잖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시댁은 120년 된 빅토리아 시대 석조 주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돌로 쌓은 외벽, 높은 천장, 큰 창문들. 여름엔 정말 멋졌죠. 정원에 장미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달랐습니다. 이사 온 첫 해 11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거실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며 따뜻한 열기가 퍼졌죠. 벽난로 앞은 정말 뜨거웠어요. 하지만 3미터만 떨어지면 추웠습니다. 방구석은 얼음장 같았죠. 저녁 식사 후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침실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섭씨 5도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 여기 너무 추운데요? 남편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원래 이래요. 익숙해질 거예요.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습니다. 하지만 코끝이 시렸어요. 손발은 얼음장 같았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바닥이 너무 차가워 깜짝 놀랐습니다. 양말을 신고도 발바닥이 얼얼했어요. 서둘러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아침에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두꺼운 카디건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계셨죠. 잘 주무셨어요, 지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놀랐습니다. 집 아닌데 이렇게 껴입으셔야 하나요? 시아버지도 거실에 계셨습니다. 벽난로 바로 앞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무릎에 담요를 덮으셨더군요. 아침인데도 벌써 불을 지피셨습니다. 저는 벽난로 옆에 앉았어요. 앞은 뜨거운데 등은 추웠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12월이 되자 더 추워졌어요. 전기 히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전기료가 너무 비싸요. 아껴 써야 해요. 영국은 전기료가 정말 비쌌습니다. 히터 하나 틀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왔어요. 저는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패딩을 입었어요. 그래도 추웠죠. 특히 밤이 문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이불이 따뜻해지려면 한참 걸렸어요. 몸으로 이불을 데워야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께 차를 드리려고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이요? 70년을 이렇게 추운 집에서 사셨다고요? 저는 한국에서 온돌 위에서 자랐습니다. 겨울에도 집 안은 따뜻했어요. 바닥이 훈훈해서 맨발로 다녔죠. 얇은 옷만 입어도 충분했습니다. 문득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북촌 한옥에서의 그날 밤. 시어머니가 온돌 위에 누워 행복해 하시던 모습. 몸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그때 하셨던 말씀. 영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7년 전 북촌에서 온돌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그때 정말 따뜻하고 편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그날 밤 제임스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너무 추워 보여요. 관절염도 있으시잖아요. 추위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가 한숨 쉬었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 집 난방 시스템을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부모님도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게 익숙하시고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침대 시트가 등을 찔렀어요. 온돌방이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바닥, 포근한 온기, 편안한 잠. 한국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선 사치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시부모님께 온돌을 선물하고 싶다고요. 7년 전 북촌에서 느끼셨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누렸던 그 편안함을요. 그때 그 따뜻함을 드릴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70세 생신이 6개월 뒤로 다가왔어요. 3월 어느 날, 저는 제임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신 선물로 특별한 걸 드리고 싶어요. 제임스가 물었죠. 무슨 생각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온돌이요. 집에 온돌을 깔아드리고 싶어요. 제임스가 멈칫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온돌이요? 한국식 바닥 난방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년 전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기억나요? 이번 겨울 내내 두 분이 얼마나 추워하셨는지도 봤잖아요. 관절염도 있으시고요. 온돌이 있으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저는 이미 알아본 상태였어요. 한국에 문의해봤어요. 해외 시공도 가능하대요. 비용은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해요. 제 적금도 있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예요? 영국 집에 한국식 온돌을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자료를 모아뒀거든요. 이 업체는 유럽 여러 나라에 시공한 경험이 있대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까지요. 영국도 가능하답니다. 화면에는 시공 사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유럽 주택들에 온돌이 설치된 모습이었죠. 전후 비교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바닥 파이프로 순환시키는 거예요. 전기료도 기존 난방보다 훨씬 저렴하대요. 제임스가 사진들을 찬찬히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특히 엄마는 7년 동안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북촌 온돌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그 따뜻함을 드리고 싶어요. 생신 선물로요. 평생 추위 속에서 사셨잖아요. 이제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임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좋아요 해요. 엄마 생신 선물로 온돌을 깔아드립시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다음 날 바로 한국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상담을 받았어요. 업체 대표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국 석조 주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을 뜯고 단열재를 깔아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대표님이 답했어요.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저희 팀이 직접 가서 시공하겠습니다. 자재도 한국에서 가져갈게요. 보일러, 파이프, 단열재 전부요. 비용도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적금을 깨기로 했습니다. 제임스도 보너스를 보탤 거라고 했죠. 부모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은 다시 모으면 돼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9월이시죠? 8월 말에 시공하면 딱 맞겠네요. 생신 선물로 완벽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꼭 성공해야 해요. 이건 제 마음이거든요. 대표님이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외 시공 경험이 많습니다. 어머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효심이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제임스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여보, 미리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깜짝 선물로 할까요? 제임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깜짝 선물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뭔가 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미리 말하면 사양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린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뭘 사드리려고 하면 돈 아껴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하기로요. 하지만 일주일간 시공하는 동안 집에 계시면 안 됐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생신 선물이라고 하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공사를 끝내는 거예요. 제임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완벽해요. 엄마가 늘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거기 좋은 리조트 예약해드리면 되겠어요. 저희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8월 중순 스코틀랜드 럭셔리 리조트를 일주일간 예약했어요. 식사 포함, 스파 이용권까지요. 시부모님께 드릴 완벽한 여행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시공팀이 와서 온도를 깔 거예요. 밤마다 저는 설렜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돌 위에 서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7년 전 북촌에서처럼 놀라고 기뻐하실 모습. 따뜻한 바닥을 밟으시며 미소 지으실 얼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임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꿈 같은 시간 보내세요. 8월 중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부모님께 여행 선물을 드리는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임스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조금 일찍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리조트 예약 확인서와 여행 일정표가 들어 있었어요. 눈을 크게 뜨시더니 입을 막으셨죠.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일주일이나.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우린 집이 편한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간호사로 40년 일하시고 우리 키우시고요. 이제 좀 쉬셔야죠. 70세 생신인데 특별하게 보내셔야죠.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늘 하이랜드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호수 보고 산책하고 싶다고요.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스파도 있고 맛있는 식사도 다 포함이에요. 시아버지가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제임스가 손을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선물이에요. 거절하시면 섭섭해요.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꼭 다녀오세요. 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제임스 어깨를 두드리셨죠.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를 뒀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진짜 선물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출발 날짜는 8월 20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27일에 돌아오시는 일정이었어요. 그 일주일이면 시공팀이 온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며칠 동안 시부모님은 여행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설레는 표정으로 옷가지를 챙기셨어요. 하이랜드는 추울까? 카메라 챙겨야지. 마치 소녀처럼 들뜬 모습이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8월 20일 아침 시부모님을 차에 태웠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짐을 가득 싸셨더군요. 제임스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기차역까지 데려다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출발하기 전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집 잘 부탁해. 정원에 물 주는 것 잊지 말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 잘 지킬게요. 편히 다녀오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시부모님이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차역에서 시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시공팀이 내일 오후에 도착한대요. 오늘은 집 정리나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한국 시공팀이 옵니다. 일주일간 집을 뜯고 온도를 깔 거예요. 정말 잘 될까요? 시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기뻐하실까요?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5명의 남자분들이 서 계셨어요. 한국 시공팀이었습니다.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죠. 안녕하세요, 지훈 씨. 김철수입니다. 온돌 시공하러 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팀원들도 인사했어요. 모두 친절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제임스도 영어로 인사했죠. 팀장님은 영어도 유창하셨어요. 차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박스들이 수십 개나 됐어요. 보일러, 파이프, 단열재, 공구들이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나르는 것을 도왔죠. 1시간쯤 걸렸습니다. 팀장님이 집을 둘러보셨습니다. 120년 된 집이라고 하셨죠? 구조가 튼튼하네요. 작업하기 좋습니다. 거실과 침실들을 점검하셨어요. 바닥을 두드려보고 벽을 살피셨죠. 온돌 깔기 딱 좋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면 끝나나요? 팀장님이 자신있게 답하셨어요. 네, 우리가 유럽에서만 50채 넘게 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27일 오후까지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팀원들이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톱, 드릴, 망치, 측정 장비들이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였죠. 팀원들이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고향 음식이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온도를 깔아드린다니 정말 효심이 대단하십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이런 며느리 흔치 않아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밤늦게 팀원들은 근처 호텔로 가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신다고 했어요. 저와 제임스는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에 쌓인 자재들을 보며 남편이 말했죠. 드디어 시작이네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 얼굴이 벌써 그려져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임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시공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준비해뒀어요. 아침 드시고 시작하세요. 팀장님이 고맙다며 웃으셨죠.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팀장님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거실과 부모님 침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을 뜯고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팀원들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어요. 전기톱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재가 하나씩 떨어져 나왔어요. 먼지가 폴폴 날렸죠. 저는 마스크를 쓰고 지켜봤습니다. 120년 된 집의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바닥재를 다 걷어내자 돌 기초가 나타났습니다. 팀장님이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습기가 좀 있네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방습 작업을 확실히 해야겠어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전 내내 바닥을 뜯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거실, 부모님 침실, 복도까지요. 집 안이 공사장이 됐어요. 먼지와 소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 아래에 온돌이 깔릴 거예요. 점심때쯤 이웃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메리 할머니셨어요.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특별한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중이에요. 메리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요?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한국식 바닥 난방이에요. 온돌이라고 하죠.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메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진다고요? 팀장님이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일러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바닥 파이프로 순환시킵니다. 복사열로 방 전체가 따뜻해지죠. 전기료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아요. 메리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놀랍네요. 그날 오후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죠. 톰 아저씨, 수잔 아줌마, 데이비드 씨까지요.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사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왔다고요? 바닥 난방이 정말 좋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000년 전부터 온도를 써왔어요. 지금도 거의 모든 집이 바닥 난방이죠. 겨울에도 집 안이 정말 따뜻해요. 수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겨울이면 얼어 죽겠어요. 벽난로만으론 부족하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팀장님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유럽에서 50채 넘게 시공했습니다. 모두 만족하셨어요. 전기료도 30% 이상 줄어든다고 하시더군요. 이웃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톰 아저씨가 물었어요. 우리 집도 가능할까요? 팀장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영국 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째가 됐습니다. 방습 시트를 깔고 단열재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스티로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했어요. 이게 열이 아래로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야 바닥이 효율적으로 따뜻해지죠. 단열재 위에 반사 필름을 깔았습니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필름이었어요. 복사열을 위로 반사시킵니다. 열효율이 훨씬 높아지죠. 팀원들이 꼼꼼하게 테이프로 이음새를 붙였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파이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플라스틱 파이프였어요. 바닥에 지그재그로 배치했습니다. 간격이 중요해요. 너무 넓으면 열이 고르지 않고 너무 좁으면 비효율적이죠. 팀장님이 줄자로 정확히 재며 작업했습니다. 파이프 작업이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거실, 침실, 복도까지 모두 연결해야 했거든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팀원들은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차와 간식을 계속 가져다 드렸죠. 다섯째 날, 파이프 위에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마감재예요. 이 위에 원래 바닥재를 다시 깔 겁니다. 회색 시멘트가 파이프를 덮었어요.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 섬세했습니다.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멘트가 마르는 동안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집 뒤편 보일러실에 큰 기계를 설치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형이었습니다. 스마트 보일러예요.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절도 가능하죠. 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 마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있던 나무 바닥재를 다시 깔았어요. 하나하나 못을 박으며 고정했습니다. 원래 바닥을 최대한 살렸어요. 집 분위기를 유지하려고요. 팀장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저녁 무렵, 바닥 작업이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원래 바닥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래엔 온돌이 숨 쉬고 있었죠. 저는 바닥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이 바닥이 따뜻해질 거예요. 일곱째 날, 마지막 점검이 있었습니다. 보일러와 파이프를 연결하고 물을 채웠어요. 이제 시운전을 해봐야 합니다. 팀장님이 보일러 스위치를 켰습니다. 웅웅 소리가 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팀장님이 바닥에 손을 대보셨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어요. 완벽합니다. 저도 손을 대봤어요.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팀원들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끔했죠. 단지 바닥만 따뜻해졌을 뿐이에요. 팀장님이 제게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온도 조절기예요. 이걸로 각 방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꼭 쥐었어요. 내일이면 시부모님이 돌아오십니다. 6장. 첫 점화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 온기. 8월 27일 오후 4시 시부모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기차역은 집에서 30분 거리였어요. 제임스가 운전하는 내내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정말 기뻐하실까요?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플랫폼에 나타나셨어요. 두 분 다 환한 표정이셨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편안한 미소. 여행을 정말 즐기신 것 같았어요. 정말 좋았어. 시어머니가 저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호수도 보고 산책도 하고 스파도 받았어요. 꿈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웃으셨죠. 고마워, 정말 좋은 선물이었어.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시부모님은 여행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셨어요. 하이랜드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식사도 정말 맛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론 더 큰 선물을 생각하며요. 집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임스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제임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안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뒤따라 들어가며 두 분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어머, 집이 정말 깨끗하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거실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현관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으시려는데 멈칫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어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다시 한 발 더 내디뎠죠. 이게 무슨... 시아버지도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습니다. 바닥을 밟는 순간 동작이 멈췄어요. 바닥이 따뜻한데? 두 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짜 생신 선물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여행은 핑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에 온돌을 깔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돌이요? 7년 전 북촌에서 느꼈던 그 온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기억해요. 영국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그때 한 말을 기억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거실, 침실, 복도 전부 온돌이에요.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맨발로 다니셔도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닥을 밟을 때마다 감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바닥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쓰다듬으셨어요. 정말 따뜻해. 7년 전 북촌 그 느낌 그대로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평생 추운 집에서 사셨잖아요. 이제 따뜻하게 지내세요. 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겠어. 시아버지도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손을 바닥에 대셨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입니다.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죠.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제임스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각 방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요.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전기료도 오히려 줄 거예요. 시아버지가 리모컨을 받아들고 신기한 듯 들여다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침실로 가셨습니다. 저희도 따라갔죠. 침실 바닥도 똑같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지 않고 바닥에 누우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7년 전 북촌 그날 밤 같아. 저는 옆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번 겨울엔 두꺼운 옷 안 입으셔도 돼요. 맨발로 집 안 돌아다니셔도 되고요. 관절염도 좋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지훈, 넌 정말 천사야. 7년 전 내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를 기억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게 축복이야. 한국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줬어. 우리는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요. 바닥의 온기가 등으로 전해졌어요. 편안하고 포근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에도 시부모님은 소파가 아닌 거실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바닥이 너무 좋아서 일어나기 싫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방석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선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TV도 봐요. 시어머니가 방석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아. 모두 웃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대추차였죠. 한국에선 온돌방에서 차 마시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명이 바닥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벽난로가 없어도 히터가 없어도 따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 집을 감쌌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이 기대되는구나. 70년 만에 처음이야.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추위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아. 그날 밤 시부모님은 온돌방 침실에서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평생 자본 잠 중에 최고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해냈구나.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메리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부모님 돌아오셨다며? 온돌이 어떠시대?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러 오실래요? 메리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메리, 이거 정말 대단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권하셨죠. 메리 할머니가 슬리퍼로 갈아 신고 바닥을 밟았습니다. 오 마이 갓. 메리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바닥이 정말 따뜻해요. 손으로 바닥을 만져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한국 온돌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마법 같아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생신 선물로 해줬어요. 7년 전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도를요. 정말 편해요. 어젯밤 잠도 너무 잘 잤어요. 메리 할머니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도 할 수 있을까요? 메리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 시공팀 명함을 꺼냈어요. 이분들께 연락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친절하세요. 메리 할머니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반짝이셨죠. 1시간 뒤 톰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엔 수잔 아줌마, 데이비드 씨까지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습니다. 모두 신발을 벗고 거실 바닥을 밟아봤어요.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놀라워. 우리 집에도 필요해. 오후가 되자 거실이 이웃들로 가득 찼습니다. 8명이나 됐어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온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부터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가 편해요.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대요. 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제임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전기료 절감을 생각하면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어요. 게다가 건강과 편안함은 돈으로 못 사잖아요. 수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허리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온돌이 관절에 좋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복사열이 몸속 깊이 전달돼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저희 시아버지도 어젯밤 허리가 훨씬 편하셨대요. 이웃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신청하면 어떨까요? 할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즉시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온돌에 관심이 많으세요. 단체 시공 가능할까요? 팀장님이 기뻐하셨어요. 물론이죠. 단체로 하시면 비용도 줄여드릴 수 있어요. 며칠 안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20가구가 넘게 모였어요. 팀장님이 화상으로 참여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온돌의 원리, 시공 과정, 비용, 유지 관리까지 상세히 설명하셨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집도 가능한가요? 시공 기간은? 전기료가 정말 줄어드나요? 팀장님이 하나하나 답변하셨어요. 이웃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1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톰 아저씨, 메리 할머니, 수잔 아줌마 집을 포함해서요. 다음 달부터 순서대로 시공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웃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마을 전체가 따뜻해지겠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뒤 현지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한국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생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거실 바닥에 앉아 웃는 사진이었죠.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가 쏟아졌어요. 다른 마을, 다른 도시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 집도 가능한가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국 온돌에 대한 관심이 영국 전역으로 퍼진 거였죠. 팀장님이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지윤 씨 덕분에 영국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5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런던에 지사를 열 계획입니다.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 달 뒤 마을 곳곳에서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시공팀이 집집마다 돌며 온돌을 깔았어요. 매번 이웃들이 서로 구경 다녔습니다. 우리 집 차례는 언제야?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톰 아저씨 집 시공이 끝난 날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지윤,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도 따뜻해졌어. 바닥에 손을 대보니 훈훈했어요. 톰 아저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따뜻한 집이야. 메리 할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차를 마셨습니다. 내 집 시공이 끝나면 너희를 초대할게. 바닥에 앉아서 함께 차 마시자. 저는 웃으며 약속했어요. 그때 한국 전통차도 가져갈게요. 마을 펍에서도 온돌이 화제였습니다. 코리안 플로어 히팅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렸어요. 사람들은 누가 시공했는지, 얼마나 따뜻한지, 전기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윤, 내가 한국 문화를 우리 마을에 가져왔구나. 온돌만이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는 마음까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 마을에서 많이 받았어요.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7년 전 북촌에서 시작된 작은 기억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따뜻함이 영국 시골 마을까지 퍼진 겁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겨울이 왔습니다. 11월 말, 영국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고 비가 자주 내렸죠.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감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두꺼운 카디건을 껴입지 않으셨습니다. 얇은 스웨터 하나로 충분했어요. 아침마다 맨발로 거실을 걸으셨죠. 이게 천국이야. 70년 만에 처음이야. 얼굴에 늘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평생 고생하셨던 관절염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허리가 안 아파. 무릎도 훨씬 편해. 매일 아침 온돌방에서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죠. 12월 초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답니다. 관절염 수치가 많이 개선됐네요.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대요. 한국 온돌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선물해줬죠. 겨울 전기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전년 대비 35% 줄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벽난로와 전기 히터를 쓸 때보다 훨씬 저렴했죠. 이웃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톰 아저씨가 찾아와 말했어요. 전기료가 반토막 났어. 게다가 집이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야. 아내가 매일 행복해해. 메리 할머니는 감기도 안 걸리셨다고 자랑하셨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시공한 이웃 12가구를 모두 초대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모두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어요. 저는 한국 전통차를 준비했습니다. 대추차, 생강차, 유자차였어요. 따뜻한 차를 나눠드리며 설명했죠.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온돌방에 둘러앉아 차를 마셔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이죠. 수잔 아줌마가 대추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해요. 온돌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 요리 교실을 열까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거요. 이웃들이 환호했어요. 좋아요. 언제 시작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해부터 시작해요. 온돌방에서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 주, 첫 한국 요리 교실이 열렸어요. 6명의 이웃이 참여했습니다. 온돌방 거실에서 김치를 담갔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거예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메리 할머니가 양념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매콤하면서 깊은 맛이네요. 발효 음식이라 건강에도 좋겠어요. 모두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요리 교실은 매주 열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까지요. 이웃들은 한국 음식에 푹 빠졌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해요.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죠. 2월 어느 날 BBC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온돌로 유명해진 마을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촬영팀이 마을에 왔습니다. 집집마다 인터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간 추위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따뜻함을 선물했죠. 온돌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함께 줬어요. 톰 아저씨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꿨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전기료도 줄었죠. 이제 우리 마을은 온돌 마을로 불려요. 자랑스럽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SNS에서 화제가 됐고 신문들이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며느리의 효심이 영국 마을을 따뜻하게 코리안 플로어 히팅, 영국의 새로운 표준. 한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송국이 취재를 왔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온돌이 여기선 기적 같은 거예요. 제가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건강하셨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하셨고 시아버지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윤, 7년 전 북촌에서 내가 무심코 한 말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온기뿐 아니라 사랑을 줬어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라서 축복이에요.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서 자랑스러워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사랑해요. 두 분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임스가 우리를 안아줬어요. 시아버지도 함께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따뜻한 차, 따뜻한 마음. 7년 전 북촌에서 시작된 작은 기억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자라났어요. 마을은 이제 온돌마을로 불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언론이 계속 취재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게 됐다는 것. 그날 밤 잠들기 전 온돌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천년을 이어온 온돌이 영국 시골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삶을 바꿨습니다. 시부모님의 삶, 이웃들의 삶, 그리고 제 삶까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감싸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요. 따뜻한 온기에 감싸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바닥의 온기가 삶을 바꿨습니다. 7년 전 북촌 한옥에서 시작된 작은 기억 하나가 영국 시골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죠. 120년 된 차가운 돌바닥은 이제 온기로 가득합니다. 70년을 추위 속에 사셨던 시부모님은 맨발로 집 안을 거니시고 이웃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해 온돌방에 둘러앉아 차를 나눕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렸던 온돌, 그 따뜻함 하나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조상님들의 지혜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마음이 전해진 겁니다. 효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 이것이 진짜 한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넷 작가 해리였습니다.